이슈K 시간입니다. 전북 일부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앞다퉈 경쟁하듯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재원 상황이 넉넉지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의도를 놓고 논란이 큰데요. 좋은정치 시민넷 손문선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한 달 전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했는데 이 민생회복 쿠폰과 지자체 민생지원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 2차에 걸쳐 13조 1천억 원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1차는 이미 한 달 전에 지급을 했고 2차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재원을 보면 1, 2차 합산 기준 국비가 90%, 지방비가 10%, 앞으로 2차 같은 경우는 전북에 있는 시군이 좀 부담해야 할 액수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전북직 7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많은 곳은 1인당 50만 원, 적은 곳은 20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계획인데요. 네. 앞으로 지급 계획을 갖고 있는 부안군 같은 경우는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총 예산이 143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그리고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일부를 합쳐가지고 지급할 계획이고 네. 고창군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데 10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재원의 출처는 부안군과 같이 기금과 세출에 대한 기편성된 세출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하는데 자치단체 민생지원금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발표한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민생회복 지원 소비 쿠폰을 통해서 1년 전보다 매출이 한 6.44% 늘었다고 발표를 했고 소상공인 연합회도 55.8%가 응답자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매출 증대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1차에 전국적으로 9조 3천억 정도를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북의 모 자치단체 그 소비 쿠폰 사용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요식업 분야가 23%, 그다음에 식료품 분야가 18%로 특정 분야에 집중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쿠폰이 자영업이나 매출 증대에 일정도 효과는 있지만 전 자영업 분야로 확대되기는 좀 효과가 확대되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 수요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비를 확대해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하는데 네. 현재 정부에서 1, 2차로 지원하고 있는 시기에 시군까지 같이 중복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중에는 빚도 300억이 넘게 있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네. 빚을 갖고 있으면서 빚을 갚아야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게 타당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 시군 민생회복 지원금은 세출을 줄이거나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건데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낮은 재정 자립도에 과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시군 간의 형평성 지적도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출처를 보면 재정 안정화 개정이나 기편성된 세출을 조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안정화 개정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을 모아놓은 기금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세입 감소 등 재정 충격이 있을 때 이거를 대책을 마련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위급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자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정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민생회복 쿠폰이나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 구조조정 같은 경우도 국비 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은 시군비, 매칭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매칭비를 삭감을 하면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앞으로도 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당겨 쓰는 이런 잘못된 행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빼고는 다 재정 자립도 한 자릿수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당연히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는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방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할 텐데요. 지자체 민생 회복을 위한 해법이 꼭 민생지원금이어야만 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전북 도하고 14개 시군이 지방 교금이 3조 원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채무도 1조 7천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같은 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정 자립도도 동종단체 평균 다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 시군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보고 있고, 앞으로 지방 교부금이나 내국세의 일부를 띄어서 지방 교부세를 주고 있잖아요. 현재 경기 상황이나 감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 현재 정부도 계속 세출을 증대시키고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 지방자치대 재정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자치단체들이 미래 상황을 분명히 예측해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민생지원금이 일시적인 경제적 회복에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뭐 지역 화폐 발행을 확대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비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